하는 애들의 와글와글 시시콜콜한 이야기. TMT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용. 좋아. 오정입니다. 와! 드디어 방학이 끝났는데요. 드디어. 마침내. 마침내 방학이 끝났는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다들 어떻게 살았는지 한마디씩 나누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은영부터 해볼까요? 예. 저는 팀 이동을 했고요.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팀 이동을 해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한 달을 보내는데 반차를 써서 하루를 아주 기깔나게 놀았거든요. 잘하셨어요. 예. 잘했어. 가을을 만끽하면서 놀았는데 그날 진짜 잘 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해가 약간 질 무렵에 그 가을에 어떤 버들 가지랄지 뭐 그 하늘하늘한 친구들이 이제 막 흔들리는 그 장면을 보는데 아, 내 인생에 일만 있는 거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문득 들더라고요. 원래 인생에 일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가을 버들가지를 보면서 예, 그 버들가지를 보면서 아, 내 인생에 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걸 내가 원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되게 선명하게 확 감각하게 돼가지고 그게 일종의 좀 샤이닝 모먼트 같달까? 진짜? 그래서 아, 이제 내 삶을 큰 하나의 파이로 봤을 때 일의 조각을 조금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팀을 이동하고 이제 적응하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가슴이 늘 답답하거든요. 눈물. 예, 그래서 이 답답한 가슴을 뚫어보고자 어제 이렇게 해서 금토 바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네, 가슴이 좀 뚫리셨는지. 예, 뚫렸는데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니 다시 좀 꽉 갑갑해지는. 막혀버린. 정말 일회용이다. 어쩜 좋아. 그래도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다, 그래도. 좀 그러니까. 쉬고 왔으면 하긴 했거든.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재밌긴 했어. 그러니까. 음. 근데 원래도 인생에 일만 가득한 걸 그리 즐거워하시진 않지 않으셨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이 괴롭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하거나 일이 괴롭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냈는데 일이 동기가 아니고 그냥 다른 동기로 인해서 내가 굴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너무 좋은 관점의 전환이다. 불현듯 찾아온. 그게 쌓여 있다가 버들가지로 인해 발현됐나 봐. 버들가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을 하늘 강력하죠. 저는 갑자기 시작된 프리랜서 생활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계속 내가 새로운 조직, 새로운 팀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니즈가 계속 있었고 그건 사실 지금도 없진 않아.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장이 귀에다 대고 너 이래야 돼. 라고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하지? 라는 그 방향성이 아직 명확히 잡히진 않은 상태라 계속 뭐 하지? 상태로 멈춰져 있었긴 했는데 다행인 건지 주위에서 아직 쉬고 있으면 뭐 이런 거 해볼래? 저런 거 해볼래?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예스를 하는 예스맨의 여름을 보냈더니 그 결과로 가을이 죽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감사하고 그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 이렇게 또 일이 바빠지면 생각할 시간이 되게 줄어들잖아. 그러면은 보통 자기 전에 누워서 이제 잠이 들랑말랑 할 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을 할 때는 또 거기에 매몰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굴리고는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 장점도 또 분명히 있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완벽히 워크 모드로 돌아선 것도 오랜만이고 좀 짜증나는데 하다 보면 효율이 생긴다? 뭔지 알아? 굉장히 프로의 태도로 일하고 있어 내가 요즘. 저걸 짜증내 하는 게 너무 웃겨. 야, 근데 무슨 말인지 뭔지 알지? 알지?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로딩 타임도 없이 막 집중을 겁나 잘해. 그런 거 볼 때마다 점점 익숙해지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어쨌든 그 사이드가 점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또 완전히 별개로 어떻게 보면 은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에게 또
시간과 리소스를 많이 내어주게 돼버린 그냥 끌려가게 되는 이런 건 또 싫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 인생에 대한 주체성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벌써 10월이기는 하지만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는 뭔가 넥스트에 대한 생각을 흐릿하게나마 좀 잡고 싶다. 그 안에서 이제 사실 프리랜서는 형태인 거고 어떻게 살고 싶지? 내가 얼마가 필요하지? 무슨 일을 해서 얼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지? 좀 이런 거를 생각해야겠다. 안 그러면 좀 금방 번아웃 될 것 같은 거야. 번아웃 좀 몇 번 해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 쎄하게 들어온다고 이제. 이제 그 뼈에서부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 곤란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어렵네요. 그런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아랑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주아랑 그런 그 무인 코워킹 오피스 같은 맞아. 공간에서 야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야근 메이트로 종종 만나고 있었고 나도 주아처럼 지금이 한창 일이 또 많은 시즌이기도 하고 결과를 빠르게 이제 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좀 달리고 있고 달리다 보니까 평소에 일상에서 혹은 나를 위해서 챙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놓게 되는 너 일단 기다려 나중에 챙길게 일단 맞아, 이거부터 맞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챙김받지 못하는 나는 힘들어해 그리고 생활이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잘 유지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고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네,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작게나마 사업자를 내게 되었고요. 이거가 어떤 미래에 뭐 어떤 시작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랑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모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맞아. 빨리 채용을 해주세요, 대표님. 아이고 제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다들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걸 듣고 있는 우리 TMT 타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인스타나 여러 가지 채널로 저희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2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아마 릴리즈는 1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시즌2는 감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즌에 전체적으로 좀 회고도 해보고 나름대로 각자 생각을 조금씩 더 해본 결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양한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마음이 이야기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통로이기도 하니까 내가 지금 요새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자주 떠올리는지 마음의 상태는 어떻고 기분은 어떤지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을 좀 가감없이 보여주는 게 우리 콘텐츠에도 차별점이자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감정이라는 주제 아래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요. 어떤 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콘텐츠를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 그리고 그 콘텐츠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마음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답이 없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서 나누는 것 자체가 또 큰 용기이기도 하고 시도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시즌이고요. 만약에 이 TMT 타운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모든 채널이 열려 있으니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TMT 타운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아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해 보기 위함도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주제가 시즌2에 잘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화로는 지금 가장 핫한 콘텐츠인 흑백 요리사에서 좀 가져와 보게 됐어요. 지금 모두가 디깅하고 있고 온 세상 사람들과 흑백 요리사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안 고를 수가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흑백요리사 투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자체적으로 맞아, 지금 몇 맞아. 군데 다녀오셨죠? 지금 3군데에 다녀왔고 다음 주에 하나 더 해서 이제 와. 4군데 차근차근 뿌시고 있고요. 벌써 재밌다. 아, 벌써 재밌어. 예. 그래서 흑백요리사에서 존중과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골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아마 릴리즈가 된다면 10월 말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이걸 녹음하는 시점이 저희가 마지막 화 전. 맞지? 11화, 12화 공개 전. 맞아요. 嗯 10화까지 나온 음. 상태고 지금 오늘이 10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릴리즈 될 시점에 과연 얼마나 핫할지 누가 우승할지. 그걸 모르는 상태로 얘기를 해보려고. 네. 음. 그래서 릴리즈 될 시점에 다시 들으면 또 재밌게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흑백요리사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주아가 짧게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나요?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예능이고 이따 얘기 더 많이 하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코드를 많이 넣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계급에 대한 어떤 컨셉을 좀 차용한 게 재밌었어요. 흑수저, 백수저라고 부르는 요리사 계급이 일단 있고 백수저 요리사는 뭐 파인다이닝을 하거나 좀 요리 경력이 많은 셰프님들이 100팀으로 나오셔서 부전승처럼 20인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흑수저 요리사 분들은 본인이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나름 동네에서 요리 좀 한다고 약간 좀 유명한. 제아의 고수 같은 그렇지, 드러나지 그렇지. 않은. 물론 본인의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흑수저라는 컨셉 아래 80명의 요리사가 계시고요. 일단 그 80명에서 20인이 추려져서 이제 흑수저 20명, 백수저 20명이 모여가지고 그 뒤에 있는 대결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총 100명의 셰프님들이 볼 수 있고 뭐 개인의 요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뭉쳐져서 팀플로 하는 식으로 경연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네. 깔끔한 리뷰. 오늘은 10화까지 다 보고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고요. 열정과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셰프 하나하나의 서사도 빛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요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그 개인, 셰프라는 개인에 대해서 혹은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먼저 아주 가볍게 얘기를 시작해보자면 딱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가장 먹어보고 싶은 요리가 있을까? 우정 혹시 있을까? 나는 원래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너무 즐겁게 보고 있고 사실 최근까지도 거의 밥 친구로 클립을 계속 우려먹고 있었던 시청자라서 사실 최강록 셰프의 음식이 참 먹고 싶은데 근데 이번에 흑백요리사 보면서 이영숙 명희님 미소곰탕이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 그 딱 절제되고 딱 맞아. 필요한 것 그리고 좋은 육수를 뽑아낼 수 없는 우둔살을 맞아. 활용하는데 채소 육수를 써가지고 그거를 더 살려내는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스킬이 아 진짜 고수다. 진짜 짬이 느껴지는 짬이 느껴진다.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 그게 또 되게 대조적으로 나왔잖아. 명희님이랑 대결을 했던 장사천재 조사장인가? 조사장? 그 셰프님은 되게 큰 그릇에 맞아. 갖가지 재료들을 다 넣은 탕 같은 요리였던 맞아.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명희님 그릇은 되게 조그만 국그릇에 가지런히 담겨져 있는 그 우둔살 말이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 들었습니다. 맞아. 주아는? 나는 사실 먹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아 너무 많아. 보다 보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요리들도 많이 등장해서 그래서 난 별로 중식을 좋아하지 않거든. 근데 중식의 그 화려함 그리고 중식이 사실 느끼해서 한 번 먹으면 그 다음 땡기지가 않잖아. 근데 그 어떤 고민하는 과정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니까 그거에 홀려가지고 저거 너무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난 정지션 셰프님이 만들어내시는 많은 요리들이 다 너무 궁금하거든. 그래서 최근 9화인가 10화쯤에 이제 팀전을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냈던 그 딤섬 마파 크림새우 딤섬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그게 그 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이기도 하고 그때 그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요리라고 했거든. 근데 그럴만한 거야. 일단 비주얼도 너무 훌륭하고 한 3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다 먹을 때 다 너무 맛있다는 그 리액션들을 하셔가지고 너무 궁금했어. 너무 먹어보고 싶고. 그거 충건피 엄청 얇게 썰어서 되게 뭐라지? 그 성게 가시처럼 맞아, 튀기잖아. 맞아, 난 맞아.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음. 근데 완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맛도 있고 그랬던 게 너무 좋았고 정슬 셰프님은 사실 모든 라운드의 요리가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1대1 대전에서 했던 시래기 바스 그것도 너무나 궁금해. 그리고 아마 그 라운드가 중식 여신님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심사위원분들도 맞아. 되게 결정하기 어려워하고 둘 다 너무 잘했다고 했고 사실 난 중식 여신님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시래기 바스가 너무 충격적인 맛을 내면서 올라간 것도 도대체 어떤 맛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 시래기로 어떻게 바스를 만들어 진짜. 그리고 그 하도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요즘 내 유튜브가 흑백 요리한테 점령당했거든. 나도. 그래서 그 각각의 채널을 운영하시는 셰프님들이 많으셔. 근데 정지선 셰프님도 본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거 지금 직원들이랑 같이 보면서 리뷰하는 컨텐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막 물어봐 저 어떻게 한 거냐고 했더니 정재선 셰프님 캐릭터가 되게 뭐랄까 큰 거 해내고도 되게 담담하잖아. 별거 그냥 한 거 한 건데 약간 이런 태도가 맞아, 그게 맞아. 약간 너무 멋있단 어. 말이야. 그래서 막 오히려 직원들이 호들갑 떨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연습 여러 개 해봤는데 그게 제일 맛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거장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냥 했는데 괜찮더라고. 약간 이런. 근데 그 괜찮더라고가 또 1등을 하고 맞아. 이런 게 너무 멋있었어. 그 시래기 바스 심사하는 장면이 또 엄청 유행이잖아 지금. 맞아 눈 가리고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심사하는 장면이 이어질 때 시래기 바스가 나왔는데 그때 그 한 숟갈씩 심사위원들한테 넣어주잖아 입에. 맞아. 한 숟갈 분량으로 만들어서.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근데 그 눈을 가린 채로 입을 아 하고 있는데 바스가 긴 막대기 모양으로 맞아. 사탕이 굳은 형태가 되니까 입에 들어갈 때 자꾸 걸려가지고 워락 막 이렇게 했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그 사탕 막대기 하나를 들고 맞아. 오독오독 씹는 장면이 나온다. 맞아, 나 그게 맞아. 그렇게 웃기더라고. 귀여워 그리고. 맞아. 아 그리고 이거는 그 백종원 심사위원이 바스네. 맞아. 를 알아맞춘 게 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해. 그런 게 몇 개 있었잖아. 사실 그거를 알아맞추기가 쉽지 않잖아. 사실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맛만으로 바스다. 이게 맞아. 그 의도를 딱 맞아. 정확히 맞춤으로써 합격하게 맞아. 된. 맞아. 그 눈 가리고 했던 심사 방식도 되게 재밌었어. 킥이었던 것 같아. 맞아. 좀 웃기긴 했지만 오히려 웃겨서 난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심사위원이 마스터셰프 코리아도 그렇고 되게 진지하고 권위적이고. 권위적이고 되게 딱딱하게 나오는데 일단 좀 보들보들해지잖아. 눈 맞아. 가리고 있으면 닌자 거북이처럼. 맞아. 그리고 자기들도 약간 신중하게 평가한다. 왜냐면은 막 잘못된 평가를 하면 안 되니까 맞아. 엄청 오래 씹으시고 뭐가 더 들어갔는데 과일이 느껴지는데 막 이러면서 맞아. 네, 그런 말랑말랑함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 그게 흑백 요리사랑 더 잘 어울린다고도 생각했고. 맞아. 맞아. 나는 파브리 셰프가 엄청 즐겁게 요리했던 긴장 이러면서 요리했던 그 홍어 삼합이 너무 귀여워. 궁금해. 맞아. 궁금해. 이탈리안 셰프가 홍어를 손질하는 장면도 일단 색달랐고 나는 홍어 못 먹거든 원래. 근데 그 냄새를 잡으려고 엄청 시도를 많이 했잖아. 막 삶아서 튀기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맛이 날지 홍어 맛이 하나도 안 날지 아니면 막 나야 홍어 이런 느낌으로 홍어가 은은하게 느껴질지 궁금하고 그 플레이트가 엄청 예뻤거든. 맞아. 진짜 예뻤어. 맞아. 그 홍어 튀긴 거랑 베이컨이랑 그 다음에 묵은지 잘라서 넣은 거에다가 무슨 막걸리 소스에 무슨 소스에 해서 되게 꽃처럼 이렇게 한 접시가 구성된 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그 접시를 꼭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어. 맞아. 아, 그 비주얼도 사실 너무 보는 재미가 있는. 맞아. 비록 퀄리- 눈을 가리고 먹었지만 우리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퀄리티가 너무 좋잖아. 맞아. 너무 재밌었어.
개인적으로 나는 이건 그냥 내 입맛 때문에 먹고 싶은 건 그 에드워드 리님이 했던 묵은지 샐러드. 나도 그거 너무 충격적이야. 그리고 그 에드워드 리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심플한 요리에 다채로운 레이어 쌓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 엄청 향신료가 강한 걸 막 때려 넣거나 물론 고기 들어갔지만 동파육처럼 강한 캐릭터가 있는 음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들어간 거니까 내 입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요리였어. 그러면 각자 되게 응원하는 요리사도 있을 것 같은데 인상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 나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최강로 셰프님이 나와서 너무 좋았다. 밈을 하도 우려보고 있었어가지고 좀 질릴 때가 됐었거든. 근데 이제 나와서 여러 개의 밈을 또 만들어주고 가셔가지고 맞아. 지금 너무 즐겁고 자꾸 봐도 재밌어. 맞아. 나야 들기름 뭐 이런 거. 저는 사람 아빠지만 진짜. 뭐 이런 거 너무 웃겨. 진짜 탤런트가 있어 사람이. 너무 진정한 옷소저라고 생각하고 그 드립 치기 전에 그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게 진짜 웃겨. 그리고 이제 자기도 뭐 조렸다 이런 말 할 때 웃는다. 맞아. 이제 웃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걸 아는 거지. 조림핑 떨어졌어. 조림핑. 그래서 최강로 셰프는 워낙 늘 응원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나는 진짜 궁금한 게 급식대가님? 급식대가님이 흑수저인데 그 백수저 셰프님이랑 같이 1대1 경연한 그 내용이 꼭 비하인드로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 백수저 셰프님이랑 대결한 주제가 오골계였는데 이제 상대방 백수저 셰프가 만든 음식이 오골계 찜닭이었거든. 근데 그거를 너무 우리 학교에서 한 번쯤 먹어봤을 법한 그 닭볶음탕을 오골계 볶음탕으로 급식대가님이 만드셔가지고 이걸로 이겼잖아. 맞아. 2대0으로 이겼었지. 2대0으로 이겼어 심지어. 그래서 그게 그냥 우승한 장면만 나와서 맞아. 그 비하인드가 너무 궁금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 승우 아빠님이 뭐 어디 채널 나가서 얘기한 것 같던데 제일 빨리 음식을 끝내줬대. 나도 그거 본 것 같아. 오골계 볶음탕을 제일 빨리 만들어서 끝낸 다음에 그게 식으면서 간이 배게 맛이 그 재료에 배는 시간까지 진짜. 계산해서 더 맛이 있어졌다라는 심사를 들었다. 뭐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 근데 급식대가님 나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가면 급식대가님 비하인드 풀어라라고 맞아. 사람들 거의 시위를 하고 있거든. 맞아. 그래서 풀 것 같아. 근데 좀 뒤에 풀 것 같은데. 맞아. 그게 좀 궁금했던 게 맨 처음에 80인에서 20인 올라갈 때도 그 안성재 셰프님이 맞아. 약간 오늘 급식은 뭔가요? 이러면서 뭔가요? 했었잖아. 근데 결국 보류를 시켰단 말이야. 왜냐면 자기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 했는데 너무 지금 감성에 치우쳐져서 그릇된 판단할까봐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렇게 눈 가리고 했는데도 올라가셨고 했다는 건 엄청나게 맞아. 손맛이 좋다는 뜻일 것 같은데 좀 그 급식대가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묻히는 것 같아서 아까워. 맞아. 너무 궁금해. 안성재 셰프 얘기가 나와서 이으면 나는 그분이 피드백하는 방식이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 그 처음에 1라운드에서 흑수저 80인에서 20인만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 2명이 돌아다니면서 각자 음식을 먹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 백종원 심사위원도 꽤 정확한 피드백을 주시고 하시지만 그분은 일단 직관적으로 맛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좀 많이 하셨다면 안성재 셰프는 엄청 그 뚜렷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맞아. 그 요리하는 사람을 기획자로 보고 맞아. 기획 의도가 잘 녹아져 있는지 맞아. 그리고 꼭 간이 물어봐. 잘 맞는지 맞아. 그런 거 물어봤잖아. 먹어보면서 또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의 기준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요리에 좋은 점과 좀 개선할 점, 아쉬운 점, 그 사람의 태도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되게 촌철살인으로 평을 하는 것처럼 편집이 돼서 나는 그런 방식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기분 나쁘지 않게 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같다. 맞아. 막 엄청 따뜻한 타입은 아닌데 맞아.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해되는 말만 하니까 그냥 그게 되게 건설적인 피드백처럼 들린다. 맞아. 약간 따뜻하기도 해. 어떤 부분은 뭐 그런 오늘의 급식 메뉴는 뭔가요? 뭐 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의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태도이기도 하잖아. 맞아. 그런 게 좀 같이 있어서 난 더 듣기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심사평 얘기가 나와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클립으로 보다가 완전 정주행을 다시 시작해서
이 두 친구보다 앞단의 얘기가 더 많이 기억날 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거의 탑2까지 올라간 나폴리 마피아 님이 올라갈 때 그 식용꽃을 놨었어. 되게 예쁜 플레이트를 맞아. 냈거든. 기억나. 근데 그 사람이 보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했지만 그 식용꽃이 예쁘게 위에 올라갔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관점으로 이건 일단 보류입니다 했는데 그 비하인드 인터뷰에서 나폴리 마피아가 자기가 그 피드백을 듣고 모수에서 혹은 이제 안성재 셰프가 만든 플레이트에서 식용꽃이 올라간 게 이제 찾아봤다는 거야. 근데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이런 맞아. 되게 이제 본인의 기준과 철학에 뚜렷하고 뭐 뱉은 말대로 실행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 맞아. 아주 칼 같은. 그리고 1, 2, 3 그분도 모수 제자였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유튜브 댓글 봤는데 심사위원 안성재라는 게 딱 번개되고 나서 제자들이 약간 두려움에 떨었잖아. 막 내가 아는 분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아씨 어떡하지? 막 이랬잖아. 그게 너무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땠을지가 너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게 정확하고 칼 같고 이게 아는 사람이라고 붙여줄 사람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게 너무 드러난 장면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분 올라오실 때 막 요리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막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막 인정받은 기분 들고 그래서 그분은 솔직히 내가 그분이라면 물론 뭐 더 큰 욕심 났을 수 있지만 거기서 우승하지 않더라도 약간 그 우러러 보던 어떤 스승한테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리고 그 안성재 셰프님 옆에 백종원 대표님이 같이 있으니까 그 서로의 매력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맞아, 생각했어. 맞아. 둘의 강점이 좀 달라. 맞아. 그래서 볼맛이 나. 맞아. 달라서. 맞아. 단짠 같아. 맞아. 그리고 나는 백종원 대표님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사실 요리 심사위원으로 많이 나오시지만 그거보다는 넷플릭스인가? 어디에 티빙인가? 백종원 선생님이 나오는 요리기행 같은 덱스피릿인가? 아니, 맞나? 맞아. 그런 것도 있잖아. 무슨 푸드파이터 이런 맞아, 이름의 있어. 스트릿 푸드파이터. 맞아. 스푸파 되게 재밌게 봤거든. 근데 그거 보면서도 느꼈는데 진짜 지식이 많으시고 그냥 음식을 너무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너무나 억만장자시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냥 요리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맞아. 그래서 안 먹어본 음식이 없고 그 전 세계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솔직히 뭘 먹었을 때 안성재 셰프도 알았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채거나 그거를 이게 뭔지를 다 알아채는 사람이 백종원 말고 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멋있어 그런 점이. 진짜 시간이 쌓이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 난 인상적이었던 분들은 간단하게 일단 여경래 셰프님 태도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 철가방 요리사랑 대결할 때 나도 철가방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 되게 좋았어. 너무 멋있어. 그리고 되게 그 후배들에 대한 리스펙이 엄청 느껴진다 해야 되나? 맞아. 그 처음에는 2층에서 보시잖아. 흑수저 요리사분들이 요리하시는 거를. 근데 계속 자기 제자한테도 엄청나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지선이는 막 1인자가 될 거야. 맞아. 막 이런 얘기 계속 해주시고 그 여경래 셰프님이 지금 끝나고 나서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 가면은 출연했던 분들이 하나씩 나와서 같이 인터뷰 같은 거 하거든. 근데 그때 왜 나오시기로 했냐 했더니 자기도 뭐 도전하고 싶었고 약간 이런 뭐랄까 이 중식에 무엇을 알리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거의 출연하신 것 같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자기는 전혀 아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40년 넘게 하신 분이 그런 태도 가지기 진짜 쉽지가 않잖아. 맞아. 그분도 다른 대회 심사위원 나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대단하시다. 갇혀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그 백수저 셰프님들이 참여 동기가 여기서 우승을 하겠다라기보다 맞아. 자기가 하는 어떤 요리의 진면목을 다 보여주고 싶다. 맞아. 정지전 셰프님도 이 화려한 중식의 어떤 장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출연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열정적인 태도 같다고 느꼈어. 맞아. 진짜 요리를 사랑하는 마음. 맞아. 그 장르를 막 홍보하고 싶은 마음. 맞아.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거 멋있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이잖아. 맞아.
좀 더 이어서 그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정이 저번에 우리 기획회의 할 때 그런 직업에서 오는 혹은 뭐 전문성에서 느껴진 열정이 되게 부럽다고 얘기했었는데 잠깐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사실 내 성향 자체도 한 우물을 깊게 판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우물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파는 식의 성향이다 보니까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서 그 시간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전문성이 쌓이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이제 기획 일은 뭐 시간이 쌓이면 전문성도 같이 쌓이긴 하겠지만 뭐랄까 한 우물을 깊이 판다는 느낌이 난 잘 들진 않더라고. 오히려 업이 넓어진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거든. 그런 점에서 느껴지는 아쉬움도 있고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한 우물을 파는 성향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나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 그리고 아직 뭐 그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니까 남은 인생에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깊게 파고 싶다 하는 분야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흑백요리사 같은 요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 댄서들 출연하는 요즘에 맞아. 또 스테이지 파이터가 또 이제 맞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확실히 있어. 나는. 맞아 좀 맞아. 멋있어. 우와. 맞아. 약간. 그게 되게 잘 보이는 또 분야라서 그런 것 같아. 맞아. 시각적으로 결과물이. 그렇다. 물론 뭐 요리는 이것 취향도 있으니까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할 수는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약간 과정에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요리하는 그 중간 씬들에서 막 보이잖아. 뭐 예를 들면 안유성 명장님이 팀전 할 때 생선을 생선, 진짜 와. 깔끔하게 맞아. 쫙쫙 뜨는데 상대적으로 좀 피바다가 되잖아. 그 흑수저 셰프들 팀은 근데 뭐 나중에 다 요리된 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약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맞아. 아 저런 게 기능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맞아. 들었어. 그 어떤 기술, 맞아. 기술자. 맞아. 그 가자미 포를 뜰 때 옆에서 에드워드리 셰프님은 관자를 세 등분으로 나누는 그 맞아. 슬라이스를 하는데 난 그것도 너무 신기했거든. 맞아. 칼질을 가로로 이렇게 넣는데 그 균일하게 잘라지는 거 두께가. 하면 두께도 균일하고 손도 안 다치고 맞아. 이렇게 너무 샥, 신기해. 샥 무슨 카스테라 자르듯이. 맞아. 맞아, 신기했어. 그리고 그 되게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아올린 사람이니까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백수저 셰프들이 너무 잃는 게 많은 거 아니냐. 잃는 게. 출연함으로써. 왜냐하면 이미 이룬 게 많은데. 이룬 게 많고 인정을 다 받은 상태인데 굳이 나와서 그걸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번복될 수 있잖아. 그치. 그 실력이. 근데 오히려 나와서 떨어지더라도 난 파브리 셰프도 되게 그래서 좋았던 게 아 창피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잖아. 맞아. 재밌었어요 이러면서 나가잖아. 맞아. 근데 사실 달라지지 않거든. 맞아. 파브리 셰프님이 거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그가 만드는 파스타는 분명 맛있겠지. 맛있겠지. 그리고 더 열심히 앞으로도 하시겠지. 그게 맞아.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맞아. 잃는 게 아닌 건 거야. 맞아. 오히려. 여경래 셰프님도 그랬고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은 점도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비하인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백종원 선생님 그 채널에 최근에 최윤석 셰프님이 나왔거든. 나 봤어.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게 원래는 수락했다가 한번 안 하겠다고 했다가 제작진들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결국 수락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 뭐 수락을 2번에 걸쳐서 한 이유도 한식에 알리고 싶고 혹은 이런 자기 요리뿐만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이제 세계적으로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진짜 잃을 게 많은데도 나간 거잖아.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싶으면서도 사실 진짜 대단한 거고 그리고 본인은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게 솔직히 얼마나 많아. 맞아. 그런데 너무 그 멋있고 솔직히 최강록 셰프님도 그냥 1년 인터넷 안 하면 돼요. 맞아. 이런 말 하면서 이거 다 세트고 끝나면 하루 만에 받아줄 거고 그냥 그런 태도가 오히려 외부의 어떤 인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진짜 그 본연의 열정과 좋아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요인일 수 있겠다. 맞아. 그래서 그 백수저 선생님들이 태도가 진짜 좋다고 느껴진 것 같아. 맞아. 뭐 내 생각에는 그걸 일부러 조금 대비시키려고 편집을 맞아, 더 일부러 그렇게 그렇게 한 한 걸 것 수도 같아. 있겠지만
어쨌든 백수저 셰프님들이 더 고고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런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언더독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히려 흑수저 분들보다도 백수저들의 저 뭔가 깔끔하고 그런 멋있는 태도 때문에 더 응원하게 된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그 개개인의 서사를 또 누가 정리한 게 있어서 내가 그걸 봤는데 언더독 서사가 사실은 백수저 선생님들한테 훨씬 더 많은 거더라고. 실제로 되게 바닥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 있거나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렇게 요리로 자수성가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백수저 쪽에 오히려 많고 흑수저 쪽에는 뭐 유학을 다녀왔다 할지 미슐랭 스타 뭐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다 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 그것도 흥미롭다. 그러게. 나도 지금 두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나름의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백수 선생님들이 조금 더 배워서 뭔가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요리를 막 감추고 비밀스럽게 해서 내 것만 잘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레시피도 막 갖다 쓰세요 이러면서 맞아,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요리가 더 발전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 멋있었고 그 전체적으로 그 100명의 셰프들 중에서 되게 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좀 허세가 있거나 겉멋만 많고 뭐 능력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했었어. 맞아. 그래서 더 그 열정이 그 뜨거운 마음들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전반적으로 그런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활활 보여주겠다 이런 게 느껴지는 프로였던 것 같아. 심사위원들까지. 맞아. 연출적으로도 나는 좀 기대하긴 했거든. 어쨌든 PD가 크라임씬 PD이기 때문에 세트에 대한 기대감은 난 좀 있었어. 세트 대단하던데. 왜냐면 크라임씬이 진짜 세트가 어마무시하거든. 왜냐면 세트로 보통 반전을 많이 주기 때문에 크라임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흑백요리사에도 분명 녹아져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세트 거의 1000평이라고 하던데. 맞아. 그래서 와, 돈 대박이다. 열심히 썼구나 생각했어. 맞아. 그리고 바닥에서 얼마를 띄워서 그 밑에 배관이 다 지나갈 수 있게 만든 거래. 동시에 40인 정도가 요리할 수 있는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와, 물도 미쳤다. 콸콸 나와야 되고 가스가 콸콸 나와서 불이 잘 붙어야 되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쓴 물이 다시 배수로 잘 돼야 되잖아, 배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파이프들이 세트 바닥에서 이제 요만큼 띄워져 있는 그 공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와, 미쳤다. 그거 공간 세팅도 장난 아니었겠다.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그런 뭐 단순히 그 막 정육점 뭐 수조 그런 걸 세팅한 것부터 편의점을 막 그대로 옮겨오고 뭐 레스토랑도 막 4개씩 오픈하고 이런 그 전체 덩어리도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맨 처음에는 2층에서 백수저들을 내려다보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최종 8인이었나? 인생 요리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 심다현 그 로드 막 LED가 촥촥촥 나오면서 트레이를 끌고 들어가면서 걷는 그런 어떤 그림적인 장면 그런 것도 난 너무 설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에드워드 셰프님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난 진짜 의심스러워. 그분께만 대본이 있는 것은 아닐지. 어떻게 그렇게 영화 대사를 쫙쫙 읊으시는지 막 가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막 우리는 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죠. 이러면서 Let's do this 하는데 막 어떡해 외웠어. 그게 너무 신기했어. 여기까지 우리가 그 개개인의 서사와 요리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연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존중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중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더 이어가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에서 이런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일단은 심사위원 두 사람이 되게 대조적인 캐릭터였다는 것도 그런 것 같고 두 사람의 심사 기준이나 피드 방식이나 아니면 흑백요리사라는 그 계급을 선정하는 기준이랄지 여러 가지 포맷에서 존중을 좀 다루고 있다고 느꼈는데 혹시 친구들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까? 나는 사실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이다 보니까 흑수저랑 백수저를 나누는 포맷 자체가 일단 너무 흥미로웠던 게 보통은 그 언더독들끼리의 싸움인 경우가 많잖아. 인정받은 사람은 보통 심사위원에서 그치. 되게 고고하고 권위적인 어떤 태도로 심사만 하고 이제 빠지는 그런 역할로 이제 고정된 포맷들이 많았는데 그런 틀을 깬 게 너무 흥미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더독들끼리의 싸움 으로만 이제 비춰졌을 때는 내가 더 잘해 못하던데요? 약간 이런 식의 장면들이 좀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 흑백요리사는 일단 존중이 디폴트야. 맞아. 저분 진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약간 이런 존중과 자기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같이 드러나는 게 좀 흥미로웠고 근데 이거는 또 백수저가 흑수저를 보는 시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 맞아. 게 또 인상적이었어. 무조건적인 견제가 아니라 그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도 막 얘네들 뭐 하나 하는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요리 하고 있을까? 맞아. 이거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다 이런 태도였잖아. 맞아.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저기 흑경 가자. 이러면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 맞아. 막 저기는 볏집으로 요리를 하네요. 막 이러면서 보는 거 그런 거 기억이 나. 맞아. 저 요리는 저 돈 주고 사 먹고 싶어요. 막 이러고. 맞아. 그 흑백을 선정하는 기준을 조금 찾아봤었다.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도 있고 심사위원이었던 사람도 있고 그 안유정 명장님처럼 조리 명장이거나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거나 이런 식으로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많이 사용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드러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눈 가리고 맛으로만 평가하는 라운드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되게 신기했거든. 계급이 일단 보이지가 않고 맞아. 플레이팅에서도 드러날 수가 없는 게 파인다이닝 하는 사람이랑 급식대가님처럼 급식판을 위주로 요리한 사람의 플레이팅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각적인 요소도 다 배제하고 오로지 혀의 느낌만으로만 뭔가를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신기했어. 그리고 맞아, 그 맞아. 맛에 대해서 바로바로 막 피드백을 주는 것도 엄청 재밌었고 그 장면 중에 요리하는 도라이가 계란찜 같은 거 한 거 있었어. 장어라는 재료를 가지고 1대1 대결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상대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리하는 도라이가 계란찜 같은 걸 만들어 갔거든. 좀 프렌치 스타일의. 그분의 그 계란찜을 먹고 백종원 심사위원이 바로 이거 뭐 계란찜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그분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헉 하면서 돌아보는 장면이 있다. 공포. 그런 거 너무 재밌었어. 맞아. 음. 그리고 백종원 대표님은 약간 비즈니스의 관점이라고 난 생각했거든. 일단 맛이 좋아야 되고 맞아. 대중적으로 괜찮은지 맞아.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를 맞아. 그걸로 밀잖아. 근데 나 이게 거의 되게 지금 문체부 장관이야. 근데 이게 나 되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했어. 어쨌든 한국에서 내보낸 넷플릭스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면에서 더 강조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 처음엔 좀 생뚱맞게 느껴졌거든. 나도 생소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냥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도가 저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백종원 대표님이 이 비즈니스적인 관점이라면 안성재 셰프는 완전 셰프의 관점, 스킬, 노하우, 맛의 디테일, 맞아. 그 의도 의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심사위원 구성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2명인 것도 좋았어. 맞아. 그 마스터셰프 코리아는 보통 3명이거든. 대체로 그래. 왜냐하면 과반수로 그치. 빨리빨리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이제 2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판단한 이 기준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음을 이제 얘기를 통해서 우승자를 선정하는 그런 포맷도 되게 새로웠어. 그것 자체도 되게 존중하는 방식이었던 것 맞아. 같아. 되게 맞아. 공정성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노력이 느껴졌어. 맞아. 파라 전까지. 단호하다. 아 웃겨.
5화부터 팀플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음. 첫 번째는 백인의 심사위원 미스터리 심사단을 꾸려서 백인에게 심사를 받는 라운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라운드는 레스토랑 하나를 운영해보는 식의 팀플이 2번이 나오는데 이 흥하는 팀플과 망하는 팀플의 전형적인 교과서 같은 장면들이 나왔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그걸 출근하기 전에 밤에 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진짜. 저 회사에서 막 이러면서 보게 되니까 그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에 이제 회사 가가지고 봤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다들 너무 머리 싸매고 봤다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들 봤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는 팀장 뽑는 방식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뭐 누구님이 하세요 이렇게 남이 시켜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하기 싫었을 텐데 그냥 맡았던 사람들도 맞아. 있었을 것 같고 왠지. 맞아. 그리고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리더보다는 팔로워에 더 적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망하는 팀플의 전형적인 그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팀장을 정하는 그 최초의 방식부터 나는 세팅이 잘 돼야 맞아. 된다고 생각했었고 맞아. 그 일 잘하는 PM의 조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진짜 소름 끼쳐가지고 일단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 그쵸. 그리고 팀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할 것. 아주 정확하게. 예, 그리고 업무 지시 굉장히 명확하게. 그렇죠. 선생님은 팔을 썰어주세요. 그렇죠. 선생님은 고추 잡채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 각자 업무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나는 진짜 중요했다고 아주 생각해. 중요하죠. 감자 어떻게 됐어요? 했을 어, 때 와. 메시드 포테이토 저 까먹었어요.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없도록. 그리고 막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던 게 팀원들이 의견이 강할 때도 그거를 좀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던지 맞아. 아니면 다른 식의 뭔가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서 그렇지. 그거를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라고 설득할 수 있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 맞아. nen용이 말한 것처럼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치. 혹은 그냥 큰 가게를 운영해 맞아. 봐서 이제 리더가 된 사람들이 좀 보였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리더를 선발하는 과정이 항상 좋은 과정으로 선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럼 리더가 됐으면 이 사람이 이제 리더니까 이 리더를 주축으로 이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팀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팀원들은 본인에게 뭘 원하는지를 공유하는 그런 게 좀 마련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정신없는 서바이벌 현장이니까 그런 게 다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첫 단추 잘못 끼우니까 이제 나머지도 다 망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사실 그분들도 다 자기 가게 운영하시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셰프들을 이끄는 리더일 텐데 사실 리더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될 거거든 분명. 그치? 근데 이제 그 자기의 리더십을 펼치지 못한 거지. 다 너무 그 쟁쟁한 셰프들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혼란스러움이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 맞아. 나도 정확히 공감해. 그래서 그 리더십 스타일을 사실 임지하면서 살아간 사람 별로 없겠지만 나는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떠맡겨진다고 하면 약간 구상은 좀 해볼 것 같거든. 나는 이 팀을 어떻게 이끌 건지 그리고 그냥 빠르게 내가 못하는 걸 얘기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은 흑수저 팀의 불꽃 남자. 불꽃 남자님도 되게 우유부단한 타입이긴 했잖아. 계속 흔들리고 어떤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근데 그럴 때도 그리고 결정사항을 잘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중간중간 계속 물어봐. 이거 맛있어요?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나는 확신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도 결정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럴 거면 나는 그냥 정확히 얘기했을 것 같아. 제가 이 부분 잘 모르니까 누구님이 생각하시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한다거나 그러고 결정은 다시 내 턴에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어떤 줬다가 다시 가져와서 이걸 정리하고 이거를 못한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조은주 셰프님 응원하고 그 조은주 셰프님도 나중에 뭐 인터뷰에서 봤나?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나긋나긋하고 나이스하잖아. 맞아. 근데 되게 오랜 경력도 있으시고 무슨 호텔 셰프님 맞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꼭 업장이 크다고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도 했고 그냥 두
진 팀이 다 결정을 잘 못하지 않았나. 리더들이. 뭔가 확실하게 그 역할을 주거나 우리 이렇게 가요. 이건 하지 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까지는 살리고 이건 버려요. 이거를 딱딱딱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 쟁쟁하신 분들이니까 자기 의견이 당연히 있잖아. 그래서 이건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는 또 이 친구의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아닌데요. 이 B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해버리면은 그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거를 못하는 게 좀 제일 페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실 그 현장이 그 다 이제 한 목소리 내는 셰프님들이 그치, 많았잖아. 그래서 사실 결정도 결정인데 그 정리 스킬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강점에 정리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난 그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어. 정리 1순위이신 분은 예, 스트레스 예. 받죠. 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니 그리고 팀장이 되지 못한 분들 중에 정리 강점이 있는 것 같은 셰프님 맞아. 있더라. 그 히든 천재님, 맞아. 그 불꽃 남자님이랑 어. 같은 조에 있었는데 그분이 다 정리하고 있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다음 순서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시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지선 셰프님 계속 그치, 저희 그치.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다들 속 터져가지고 아유. 근데 뭐 네. 우리가 모르는 많은 비하인드들이 있겠지. 그렇게밖에 있겠지. 굴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치. 근데 신기했던 거는 둘 다 박빙이었잖아. 45대 55, 맞아. 46대 뭐 54?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그리고 본인들 얘기했잖아. 그렇게 팀워크가 별로인 것 치고 음식이 잘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게 사실 맛으로 또 평가하는 거니까 그걸 보면은 기본 이상은 또 했구나. 먹어보고 싶다 이 생각. 맞아. 거기서 먹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 나 다 궁금했는데 나 좀 가자미 미역국? 아 맞아. 그것 좀 궁금했어. 가자미 미역국 궁금하더라. 그 연출적으로 최은석 셰프님이 막 가자미 미역국입니다 했는데 그 비하인드 인터뷰션에서 광어였죠. 막 이렇게 가자미가 없었죠. 막 하는데 광어로 가자미 미역국을 만든다는데 쟁쟁한 셰프분들이 그 전판에 팀플 망해가지고 떨어지는 걸 보고 다 각성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너무 웃겨. 우리 팀장님이 가자미라면 가자미인 거야. 아 진짜 웃겨. 나는 사실 최양석 셰프님보다 트리플스타님이 좀 더 내가 선호하는 리더십이긴 했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중간에 같이 맛을 보고 그치. 편집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화합이 잘 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 모든 팀원들이 우리가 잘 가고 있어요를 맞아. 이제 아주 이상적인 리더십. 인지시켜 주면서 가는 느낌이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럼 이긴 팀에 대한 리더십도 잠깐 얘기해보면 나도 트리플스타 리더십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는데 역할 분배도 잘 됐고 사실 중간에 테이스팅하면서 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메시와 호날두님께서 막 또 빠르게 해주시고 메시와 호날두란 급식대가님과 그 이모카세. 이모카세님 이모카세님. 정말 빠른 프랩을 해주시고 근데 그분들도 태도가 너무 좋은 게 뭐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팀워크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전반적으로 다도 이게 팀플에 최적화된 사람들 같다는 생각도 했어. 맞아. 그 멤버가. 미안할 건 미안하다고 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고. 넥스트 하자. 맞아. 뭔가 짜자작 되는 게 맞아. 그런 거 보면 또 쾌감이 있잖아. 그치. 깔끔해. 좋은 맞아. 팀플을 보면 맞아. 쾌감이 있다고. 맞아. 그 팀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다른 세 팀이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최현석 셰프님이 별로였거든. 그렇게 왜일까요? 저 그렇게 정이 가지 않아. 응원합니다. 응원하시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랄까 말을 너무 잘해. 커뮤니케이션이 강점인 것 같아. 별로야. 참고로 주아는 커뮤니케이션 강점이 높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뭐 그치. 주방에 셰프보다 높은 게 하나 있죠. 재료죠. 이러면서 재료를 싹 쓸어오게 시킨다거나. 이게 우리 팀이면 너무 좋은데 밖에서 보면 너무 얄미운 그런 캐릭터잖아. 그래서 막 대파 구걸하러 다니고. 난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 되게 좋은 팀장이라고 생각했어. 그치? 그런 면에서. 총대 메고 이렇게 가서 협상해오고 빨리빨리 막 맞아. 재료 수급해오고 이런 것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맞지. 나의 리더면 너무 좋은데 이제 옆팀 리더거나. 옆팀 리더거나 아니면 적이라면 쉽지 골치가 않겠다. 아파지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런 사람을 이렇게 리딩하는 자리에 오래 계셔서 그런가? 느껴져. 짬이 느껴져. 그런 걸 많이 해보신 분 같아. 좋아요. 그러면 이어서
그 아주 논란이 된 방출 투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네. 8, 9, 10화에 나왔던 레스토랑 미션에서 팀을 꾸리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긴급 공지해가지고 세 팀에서 각자 한 명씩 셰프 한 명을 방출시켜라. 그리고 방출된 셰프끼리 한 팀을 이뤄서 다시 레스토랑을 차려야 된다. 이런 공지가 떨어졌죠. 그래서 그 총 4개의 레스토랑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먹방로 20인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 식으로 에피소드가 구성이 됐는데 그 방송 이후에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 이거에 대해서 다들 할 말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일단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납득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안성재 셰프님의 말에 의도가 뭔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냥 어떤 자극을 위해서 넣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요소 같아서 그게 분노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트리플스타 팀이랑 에드워드 리 셰프님 팀은 거의 그냥 합의를 해서 자기의 요리를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팀원이 갔잖아. 자기의 의지로. 근데 이 최연소 셰프님 팀은 거의 비밀 투표로 이제 방출을 한 거잖아. 그러면서 안유성 명장님이 방출이 되게 됐는데 그 과정이 너무 좋지 않았던 것 같아. 맞아. 그 실제로 되게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 맞아. 그 팀을 떠나시기도 했고 그 팀을 떠날 때 아무하고도 인사를 안 하고 바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타격을 실제로 입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배려가 없다고 생각했어. 맞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화를 냈던 이유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존중하는 분위기나 그치. 방식이 맞아. 계속 깔려 있었는데 갑자기 8화부터 그런 게 좀 사라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느꼈거든. 맞아. PD님이 바뀐 건 아니냐. 맞아. 뭐 진짜 이런. 그 의심될 정도로. 왜냐면 우리가 이걸 키워드화 할 정도로 다른 서바이벌과 약간 태도가 다르다. 그것이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럴 거면 되게 그 자극만 추구하는 서바이벌과 다를 게 없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놔가지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냥 이 룰 자체가 왜 힘들게 정당하게 이겨서 올라온 사람들 갑자기 그렇게 어드밴티지도 주지 않은 맞아. 뭔가 따로의 팀을 만들고 나는 그럴 거면 진짜 시간을 더 주든 돈을 그치. 더 주든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을 고쳐주든. 붙이든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껏 시간 다 쓰게 해놓고 왜 그런 페널티를 줬는지 잘 이해가 안 가. 맞아. 재료 수급에서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때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서 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고. 그리고 에드워드 리 셰프님 팀도 그 서울에서 재료를 수급할 수 있는 셰프님들이 많이 없었어서 최연소 셰프님 팀이 되게 유리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워낙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막 비하인드 들어보니까 그 캐비어의 품질도 최연소 아. 셰프님 팀이 훨씬 좋았대. 근데 그 정호준 셰프님 맞나? 정호준 셰프님도 서울에서 일식 레스토랑을 여러 개 하고 있는 분이고 최연소 셰프님도 사실 거의 서울 베이스로 그치.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 그냥 주문만 하면 사실 올 수 있는 그 거래처가 얼마나 많을 거야. 좋은 품질로. 그러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가게를 그거나. 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에 있지 않은 셰프님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에드워드 리 셰프님 스테이크가 나왔잖아, 방송에. 즐겼던 게 그런 것 때문에 맞아. 이슈였다고 하더라고. 몇십 년을 하셨는데 스테이크 즐기게 구우시겠어? 그러니까 나도 좀 의외긴 했어. 왜 저렇게 재료 선택을 했을까? 맞아. 보면서. 그리고 촬영이 그 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거의 새벽에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더 그랬을 것 같아. 맞아.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까지 어차피 다 촬영 끝나고 편집할 거면 시간이 늘 빠듯하고 빠르게 해야 가장 적은 예산으로 끝낼 수 있는 그치. 게 촬영 현장이라지만은 이게 아낄 게 있고 아끼지 말아야 될 그치. 것이 있는데 그게 참 아쉬워. 그래서 뭔가 극한의 상황을 세팅하려고 했던 거가 느껴지긴 하는데 너무 아쉽기도 했고 그 24시간 동안 거의 밤새면서 했다고 들었는데 나이들도 많으신데 그 불 쓰고 칼 쓰는 데서 그래. 너무 무슨 위험해. 룰이야 뭐 이런 생각도 너무 들었어. 맞아. 그 애초에 레스토랑 미션을 그러니까 팀플을 또 한 번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그 개개인의 요리를 더 빛나게 해주는 방식으로 뭐
하다못해 팀플을 꼭 했어야 됐으면 2명이서 맞아. 한다든지 차라리. 요리를 어. 조금 더 보여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리가 많이 안 보여줘서 아쉽고 맞아. 사실 급식 대가님이나 이영숙 대가님은 거의 서포트만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끝난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맞아, 맞아. 그것도 너무 아쉽고 보고 싶은 진짜. 셰프님들이었는데 맞아. 물론 그렇게 좀 뭉태기로 떨어뜨려야 되는 라운드에서 그런 팀장 많이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사실 뭐 100명도 다 먹어보면서 이미 뽑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뭐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편집하는 한이 있어도 그쪽한테는 개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라운드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너무 많이 들긴 하더라. 맞아. 아무튼 방출 투표는 참 아쉬운. 맞아요. 이래서 더 안 볼래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 약간 결승까지 이제 한 번 업로드만 남기고 있는데 막 하차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뒤에가 어떻게 나올지,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 존중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욕먹는 거 실시간으로 알 텐데 좀 반영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프로그램을 기획한 입장에서는 이것조차 바이럴이니까 맞아. 오히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룰을 잔인하지만 그렇게 넣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 모르지. 맞아. 모르지. 모르지.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리스펙이나 그런 공정성 같은 거를 되게 잘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파라 전까지. 맞아. 그래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 절제 미약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쉽네. 아쉬워. 그렇지만 마지막 결승전을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승전 친구들이랑 보려고. 아니 이거 다 같이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 그러니까 재밌더라. 이게 혼자 보면은 나도 똑같이 하는 생각이긴 한데 이게 입 밖으로 내면서 드라마도 같이 보면 재밌잖아. 맞아. 그렇게 막 욕하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재밌더라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응. 좋습니다. 자, 오늘 흑백 요리사 가지고 열정이랑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나눠볼까요? 좋아요. 주아 씨. 저는 오랜만에 했는데 한 달이 되게 금방 갔잖아. 각자 또 현생이 바빠가지고. 맞아.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 시즌2 회의하자라는 날짜만 봐가지고 생각에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살았는데 그때 회의할 때 회의 또 신나게 하고 이거 흑백요리사 요즘 재밌게 보는 거를 또 신나게 떠들고 하니까 맞아. 그래도 우리 한 2주에 한 번씩은 이런 살풀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이렇게 감각되면서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막 가늘고 길게라도 계속 이거 꾸준히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근데 맞아 이거 나한테 또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주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즌2도 뭔가 재밌게 더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우정은? 나도 이제 스멀스멀 회의할 때 이제 하는구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연말에 바빠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 편집 일정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회의하니까 또 재밌어. 맞아 재밌어 버려. 어떡해?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재밌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맞아, 생각도 너무 다행이야. 들었고 이걸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 주아 말처럼 그게 느껴졌어. 내가 이거 잊고 있었네. 맞아, 이 맞아. 재미가 있었는데 맞아. 이게 나한테 재미였구나 라는 거를 또 쉬고 나니까 또 다시 알게 돼서 그게 맞아,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그 주제도 너무 잘 정했어. 진짜 재밌어. 재밌었어.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신나가지고.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 같긴 해. 눈에 광기 돌고. 눈에 광기 돌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은영은? 나도 한 달 만에 다시 만나서 회의하고 이렇게 녹음까지 하는 게 재밌네. 그런 거 똑같이 느꼈고 우리가 녹음 때문에도 만나고 회의한다고도 또 뭐 줌 켜서 만나고 해서 생각보다 자주 만났더라고. 맞아. 돌이켜 보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 한 달을 보내는 게 좀 뭐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약간 허전했지? 그런 느낌이라 이번에 또 3개월 재밌게 가면 좋겠다. 맞아. 그런 맞아. 생각과 함께 또 지난 기획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정돈하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착착착 떨어지면 얼마나 이 짜릿한 게 느껴질까 또 우리 기대되는 정리 것도 있고. 선생님.
강점을 마음껏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를 기다려주는 분들이 많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